전환길 씨에 별 관심이 없다가 좀 찾아봤는데 광주에서 금남로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이거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아 이거 맞으려고 하는 거다? 왜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우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있잖아요. 이슈를 선점하기에 가장 좋은 게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이걸 본다면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앞에서 지난번 탄핵 찬성 집회 때 봤던 응원봉, 맞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충돌이 나면 극우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게 된다. 전환길 강사 있잖아요. 전환기를 왜 띄워줘요? 예? 전환기를 왜 띄워줘요? 근데? 아니 뭐 띄우기보다는 네. 제가 지금 안 다룰 수 없는 지금 경지에 왔어요. 그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예. 아니 오늘 뭐 저기 그 대통령 변호인단에 변호사단 변호인단. 예. 거기 황교안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네, 네.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요게 시차별로 막 이렇게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환길 강사 왜 저래요, 그러니까? 왜 저런다고 보세요? 본인이 그러니까 쭉 이력을 봤더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좋아했는데 최순실 사건 터지자 되게 비판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막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은 우쪽이 아니다 막 그런 식의 스토리가 쫙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와서 왜 그러느냐? 돈 문제가 아닐까? 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구체적으로는 네? 그 60억 건다잖아요. 1년에. 아니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원래 소속된 학원인가요? 그 그죠, 스터디가 그죠. 이제 문을 닫은 거 아니에요? 네. 공무원들이 이제 더 이상 뭐 네. 시험도 많이 안 보고 그래서 뭐 적자인 것 같아서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음. 본인이 이제 역사 강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거지. 아 이게 저출산으로 이미 밥줄 끊기니까. 제가 국회 보좌진으로서 생명력이 다하고 네. 나와가지고 어디서 먹고 살까 하다가 방송계로 온 거 아니에요. 방송 평론을. 네. 그렇게 새로운 영역, 돈 벌 곳을 좀 아. 개척한 것이 아닌가. 아 불러오셨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여기 돈이 된다.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아. 갑자기 보니까 슈퍼챗 아니 슈퍼챗도 그렇지만 구독자. 구독자도 그렇지만 조회수가 400만 명, 그렇죠. 500만 명 가까워지네. 음. 돈이 얼마겠어요 그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방송 하나 올리면은 와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야 신난다.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아 결국 돈이다. 저도 이제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전환길 씨를 잘 모르죠 제가. 네. 근데 이제 언론 지상에 나온 얘기 이런 부분에 한 얘기 그 다음에 이분이 뭘 했다 정도로 해서 또 최근에 메시지들로 그냥 뭐 이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합적이겠지만 일단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더 핵심적인 건데 뽕 맞은 거예요. 뽕 맞았다. 네. 아 영웅 심리. 그렇죠. 영웅 심리가 그게 의외로 큽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인격이 좋고 이런 부분도 막 사회의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을 받아.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억울해. 또는 그러면 이분의 온 세상은 이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는 사실 이건 잠깐 튀어나온 얘기고 이게 훨씬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이분은 이것만 매몰됐어요. 이 녀석들이 나한테 왜 그러지? 또는 난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완전히 매몰돼 있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본인은 더군다나 스포트라이트까지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매몰돼 있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제 온통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공무원의 인기가 좀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앞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거지 이분이 꼭 그렇다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민주당에 불만 갖고 있는 지점 중에 하나니까 전문직 고소득자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의료보험이에요. 아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실링이 맞아요. 있잖아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맞아요. 한 달에 얼마 딱 내면 끝이거든요. 근데 의료보험은 소득의 몇 %여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3천 얼마 내신다고. 네. 의료보험을 3천만 원 낸다고요? 한 달에? 아니요 1년 전체. 그러니까 의료보험도 실링 있어요. 의료보험이 소득의 몇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분은 억대도 될 거래 연간. 제가 알기로는 500 얼마가 실링이라고 하던데. 저희 확인해볼게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제가 이따 얘기하고. 근데 한 어쨌든 세금이 30억이라고 들었어요. 60억 벌면. 세금이 네. 그렇죠. 소득 반이지.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하면. 그러면
그죠? 뭐 아마 최고 세율로 낼 테니까 그쵸, 60억을 그쵸. 번다면 최고 세율로 낼 테니까 그렇게 될 거고 아마 한 몇 억만 내도 세금도 많고 특히 의료보험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건 세금이야 이건 뭐 내야 되나 보다 하지만 의료보험 특히 본인도 잘 안 써요 부자들이. 아 그죠. 네, 본인은 따로 더 좋은 서비스를 따로 또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무슨 정책이 음. 무슨 약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음. 뭐 세금도 안 내는 사람 퍼준다. 이게 사실은 다 같이 살자에서 맞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약간 분노를 느낀 경우가 있어요. 아, 그 여기다가 내 돈 지금 갖고 뭐 하는 짓이구나. 거야? 아. 그러니까 전환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고소득 전문직 중에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게 될 수가 있다. 또 하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요? 정치 꿈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출마. 경산 태생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죠, 그죠. 경산에 대단히 관심이 많고 아. 경산 일이라면 막 그냥 10걸음 뭐 100걸음 한 오. 걸음에 다가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도 열심히 좀 활동하고 경산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좀 대중적인 이미지를 얻어서 경산에 다음번에 출마하려고 하지 않을까. 정치적인 꿈. 경산이 조지현 의원 아니에요? 맞아요. 친윤 조지현 맞아요. 의원. 네. 거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맞아요. 네. 행정관 출신. 젊은. 그분이 이제 박근혜 때 인턴으로 근무했었죠. 그쵸.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최경환 얘기하는지 그- 봐야 되겠네. 네. 조지현 야. 의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를 보면 알 수 있겠네. 괜찮네요. 조지현 의원실도 웃겨요 좀. 왜요? 박근혜 때 조지현 의원이 인턴으로 있었는데 네. 그 위에 있던 인턴이 네. 그 방 보좌관으로 가 있어. 아, 진짜요? 아, 그래도 이거 선배 막. 아, 내가 보니까 복수하고 싶었나 보다. 내가 너 씨 당선되면 너 씨.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제가 되게 친한 후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세요? 너 가도 괜찮겠냐? 그래도 뭐 괜찮죠. 뭐 의원님 그분이 인생의 진리를 깨닫네. 굳이 이런 거 내세울 필요가 없다. 네. 아니, 밥줄 앞에 장사 있습니까? 그럼요. 그게 맞아요. 민생이에요. 네, 밥줄 앞에 장사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요거 이분이 또 다음 주에 그러니까 15일 날 광주 금남로 네.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제가 집안이 호남이에요. 네. 저 한번 내려가 보려고 하는데 금남로에 어떻게? 무사할까? 근데 근데 이제 괜찮아요? 경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 그거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적진으로 훅 들어오는 건데 전환길 강사가 여기까지 배팅을 할 때는 나름의 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도 뭐 대선 사실 출마하려고 그러나? 전환길 씨에 별 관심이 없다가 네. 관심 가져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관심이 없다가 네. 오늘 질문에 그게 나와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금남로 인근에서 집회를 연다. 15일 날 네. 1,000명 정도를 예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짓이고 이거는 순수한 의도가 아니다. 아, 이거 맞으려고 하는 거다? 예, 이건 아, 순수한 그럼 의도가 아니라고. 이날 봐요. 잘 봐야겠네. 우리 돗자리 한번 까시죠. 예, 왜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극우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이 있잖아요. 음. 이거는 어디가 더 주도권을 쥐기 위한 그러니까 전광훈파와 앞서 말씀하신 소년부의 목사파. 맞아요. 사실은 전광훈파가 인기를 끄는데 소년부 목사파가 여기에 이제 같이 껴볼까 하다가 이 자식 기분 나쁜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슈를 선점하기 가장 좋은 게 충돌이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지명도가 있고 최근에 주목을 받은 전환길 씨를 영입한 이 여의도파가 소년보 목사 쪽에 여의도파가 의도적으로 광주에서 집회를 기획하지 않았나. 충돌을 그래서 좀 노려서. 핍박받는 모습. 이 그렇죠. 괜찮은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저는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 이걸 듣는다면 철저하게 무시해야 된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앞에서 지난번 탄핵 찬성 집회 때 봤던 응원봉, 아파트, 아파트 앞에 이거 있잖아요. 윤수일이 아파트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충돌이 나면 이거는 소년보 목사가 의도했든 안 했든 극우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고 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러네요. 근데 머리 쓰신 분이네. 사실 그런 충돌을 만약 의도했다 그러면 아주 사악한 겁니다.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되고 또 비판하면 그걸로 인기 끄니까 안 되는데 그냥 손 목사라고 하지 말고 K 씨라고 하죠. 헷갈리게. 이럴 때는 좀 헷갈리게 해주세요. K 씨라고.
아니 뭐 SC라고 하면 손목사 이렇게 내가 그 사람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별명을 아예 KC라고 지어주는 거지. 왜? 본인이 뜨면 본인이 뜬 걸로 장사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약간 모호성을 주기 위해서 실제 선거와 다른 KC. KC가 네. KC의 아주 사악한 짓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 좀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황교안도 처음에 왔을 때 그 황교안 대표 당 대표로 왔을 때 2019년에 광주 내려간다고 3월에 무슨 막 제가 따라갔었거든요. 광주. 근데 막 송정역에서부터 막 경찰도 우산 펴고 막 하는데 제가 옆에 봤는데 약간 맞으려고 준비를 하더만 일부러 인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굳이 가지 안 하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지층은 더 결집할 수가 있고 네. 또 그냥 인간적으로 동정심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죠. 만약 그것을 뭐 예를 들면 물병 던지고 의자 던지고 그런 분들에 대한 폭력성도 더 부각시킬 수가 그렇죠. 있고 네.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음. 목사잖아요. 목사분들이 저렇게 정치적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국민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저런 현장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은. 네. 지금 완전 근데 이 황교안 대표 전 대표가 오늘 변호인단에 들어간 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부정선거. 황교안 대표 딱 그렇더만요. 난 부정선거를 이제 밝히기 위해서 내가 이제 변호인단에 들어가겠다. 부정선거 신봉론자야. 하여튼. 그러면 그 전에는 부정선거를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잘 안 받아주다가 이제는 그래 들어와 부정선거로 가자 이렇게 합의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뭐. 누가 그 윤석열 쪽에서 예. 부정선거론에서 조금 100% 순도는 아니었는데 황교안이 합류하면서 우리는 무조건 이제 끝까지 간다 부정선거로. 사실 부정선거는 계속 윤석열 쪽에서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크린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계속 어제도 변론길에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점검하기 위해서 간 거다. 왜냐하면 수사하러 간다고 하면 아니 잠깐만 내가 또 다른 헌법기관을 군대로 수사를 갔다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러다가 탄핵당할 수 있겠어. 그래서 톤다운을 쫙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졸렬한 제가 이제 앞방송에도 그 얘기하는 졸렬한 행태죠. 근데 그래서 초엘리트들은 초엘리트는 사실 아닌데 어쨌든 본인이 초엘리트라고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맞아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본인이 초엘리트라고 믿고 있고 약간의 또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법조를 출입을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거를 누군가 얘기 전에 아무튼 첫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고위직일 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대요. 뭐라고요? 그건 뭐 개인적인 거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그 학력에 대한 얘기요? 뭐 비슷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있대요. 유명하죠. 서울법대 아니면 사람 취급 안 하니까 검사들. 근데 본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해서 근데 이분이 권한대행을 하고 박근혜 때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로 했는데 광화문 나가서 선거 이길 줄 알았었는데 정광훈 일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서 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잘났다고만 생각한 사람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부정선거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지. 윤석열도 똑같아요. 맞아요. 본인이 가장 빠르게 정치 선언하고 10개월 만에 대통령이 돼서 나는 정말 하늘이 내린 사람이야라고 믿는데 총선 참패? 이건 뭐지? 인지 부조하죠. 그렇죠. 내가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말이야. 그렇죠. 근데 총선을 내가 왜 져?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부정선거야. 그럼. 한 국가 세력의 준동, 조작, 왜곡에 한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해서 망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배제를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어제 뭐 한번 말했는데 다른 거 다 부정선거 얘기하다가 엑스포 진 거는 제 얘기 안 하대요. 에? 엑스포 진 것도 부정선거 한번 해봐. 이 영어로 설명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가요? 그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어 잘하잖아요. 한동훈 데려와서 설명하면 되지. 한동훈 대표 영어 잘한다고 보고 하는 게 본인이 이제 미국 출장 가서 거기서 이제 몇몇 후배들이랑 그게 나중에 기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어 다 필요 없더라. 가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오프집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팁을 $100짜리 주니까 영어 못해서 언어가 통하니까 팁 하고 $100 딱 주면 그냥 서비스 풀 서비스 그러니까 야 영어 필요 없어
팩달했잖아 한 장이면 역시 끝나. 미국은 진정한 자본주의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정주 기자님이 그쪽에다가 정말 큰 힌트를 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아, 그래?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부산 엑스포 친 거 부정선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는데 네. 지금 힌트를 줘가지고 이제 야 부산 엑스포도 그거 부정선거야 이렇게 그러네. 주장할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어요 지금. 트럼프 쳐들어가야죠. 트럼프 뭐 합니까 윤석열? 예? 아유. 예, 여의도파하고 정강훈 씨 뭐 합니까? 항공모함 띄워서 트럼프 미국 쳐들어가야죠. 부정선거.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 이제 전환기 씨 제가 좀 더 취재를 해올게요.